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혹시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로운 사람 같고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조용한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며 책 읽는 시간이 그 어떤 모임보다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래 하면서 말이죠.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혼자다. 참 깊은 말이죠. 오늘은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외로움인지 아니면 성숙한 선택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혼자가 좋아지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죠. 별 의미 없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누군가와 어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독립이다. 나는 그것을 원했고 오랜 세월에 걸쳐 쟁취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합니다. 형식적인 인사치레나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 내 마음을 채워주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죠.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늘 신경 쓰였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부끄럽고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어색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하는 활동들이 더 자유롭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내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이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이유는 깊이 있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깊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선물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진정한 자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있던 내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창의성과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베토벤은 숲속을 혼자 걸으며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평소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세 번째 선물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은 마음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에 혼자 달리기를 하며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혼자 있는 시간에 고독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현명한 고독과 외로운 고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택적 고독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외로운 고독이 아니라 선택적 고독입니다. 외로운 고독은 억지로 떠밀려서 혼자 있게 되는 것이고, 선택적 고독은 스스로 원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감정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징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경계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초대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 정말 의미 있는 활동에만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양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오랜 친구,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과는 여전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되 그 시간을 더욱 값지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정원 가꾸기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가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꼭 특별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거나 산책하며 자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세 번째 방법은 학습을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온라인 강의, 책,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시야를 넓혀나가는 것은 매우 보람찬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입니다. 이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 성숙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데무노 릴케의 아름다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독한 사람의 운명은 필연적이다.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